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직장 여성입니다. 첫 경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게 되어 조금 어색하고 부끄러운 감이 들지만 결심해놓은 이야기를 마주하는 이 자리에서 모두에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좀 마음이 가라앉으면 좋겠네요.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은 더 나아지리라 기대되네요. 특별하거나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의 실패한 결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이혼 이유와 달리 성격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이별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혼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인 인물은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사연 채널에 적합한 이야기라 생각했습니다. 점수를 매긴 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 집 가족 사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 집에 대해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 집은 다른 집과는 조금 다르게 제 엄마가 가장이자 수행자로 계십니다. 아버님이 계시지 않거나 직장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부부들의 역할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엄마가 작은 사업을 하시게 되면서 우리 집은 엄마 중심의 집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결혼 전까지 모르시는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셨어요. 그 후 시장에서 건어물을 파시던 아버지와 결혼하신 후에는 아버지의 가게 일을 도우며 살아오셨어요. 그때까지는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서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가며 부업을 하셔야 했답니다. 엄마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한 푼 두 푼 모아 목돈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그 돈을 투자하거나 은행에 넣지 않고 사람들에게 빌려주며 이자를 받으시다가 처음에는 시장 근처 상인에게 빌려주셨는데 금세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건어물을 사러 오는 사람들보다는 엄마에게 빌리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다고 해요. 결국은 엄마가 전문적으로 대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돈이 가는 오는 시장 특성상 엄마는 돈을 쉽게 빌리고 낼 수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고 그 덕분에 큰 돈을 벌게 됐다고 하네요. 국민학교도 다니지 않으셨을 만한 엄마가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사업 감각은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통해 번 돈을 건물에 투자하시며 재산을 쌓으셨어요. 그 덕분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며 부모님의 지원으로 대학 진학도 가능했어요. 부모님의 도움으로 경제적인 부담 없이 취업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결혼을 약속했고 부모님께 소식을 전하고 인사를 나누기로 했어요. 먼저 예비 시댁을 찾아가 어머님과 만났어요. 어머님은 나쁜 생각이 없는 것 같았지만 남편에게서 제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저를 조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가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셨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전자를 들으면 엄마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남편의 집안을 무시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물동 중복처리 단축 글로벌 개발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는 무료주택과 의료시설을 원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호수 계곡에 산다. 그러나 화사를 위해 작가가 웃는 얼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큰 증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공이지? 그런데 누가 뒷마당에 투자해서 가격과 가격을 꾸미고 싶겠습니까? 분명히 적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고 삶을 싫어합니다. 삶의 웃음의 방아쇠를 위해 및 임신한 지구. 이제 그가 탈출했으니 추적해야 할 코끼리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끝이다. 교실은 순수한 축구 숙제이지만 훌륭한 워밍업입니다. 미케네는 걱정했다. 는 지혜가 아니다. 는 삶의 궁극입니다. 내일 저자는 강좌를 원합니다. 아들을 키워가면서 전셋집을 보면서 살았지만 아침에는 애들이 버린 돈으로 지내고 있지만 어머니께서는 젊었을 적 화려한 모습 때문인지 자부심이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갑근도 짧고 힘들게만 하시다가 아들의 아내를 멱살 잡아 종사하는 제 엄마를 무시하시는 듯 했죠. 그런 시어머니 모습에 분개가 났지만
다행히도 남편이 옆에서 제 눈치를 보며 시어머니를 달래주어 제가 참았습니다. 남편도 자기 어머니가 제와 우리 부모님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을 알아서 나올 때 저에게 사과를 대신하더군요. 미안해. 방금 전 우리 엄마가 조금 과한 행동을 했지. 우리 엄마가 좀 직설적인 말투를 하는 것이라서 그랬겠지. 그래도 너무 걱정 말고 너무 마음 쓰지 마. 결혼에 대해 반대하는 말도 없었어. 어쩌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결혼 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려고. 솔직히 그걸로 인해 엄마한테 막막한 기분이 드는데 없을 거야? 방금 일어난 상황에 대해 잘 설명하고 미래에는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할게. 미안해.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남편 탓은 아니지만 나는 시어머니가 나와 부모님을 무시하는 시댁에 시집가는 거 괜찮을까 걱정돼. 때문에 계속.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걱정을 표현하며 결혼 생각을 다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은 어머니가 그러한 행동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약속하며 안심시켜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전처럼 엄마를 무시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후 남편의 노력을 믿고 남편이 친정 부모님을 소개하러 온 걸 확인하며 안심했다. 결국 결혼 허락을 받고 상견례를 하게 됐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니의 또다시 엄마를 무시하는 발언에 놀란다. 더불어 어머니가 이때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그 일이 불법적인 것은 아닌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걱정한다. 이 외에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이 조폭들이 하는 사채와 다를 바 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리고 나아가 돈이 최고인 자본주의 세상이지만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돈이 얼마나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할 수 없었고 돈을 버는 것이 모순적인 일이라는 것도 아니었지만 마치 우리 어머니가 부도덕한 사채업자처럼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서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나를 말리며 제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어머니는 자신을 방어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는 가방끈이 짧은 자신과는 달리 대학 교수들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에게 존경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가방끈이 뭐길래? 지금은 누가 봐도 더 나은 상황에 있는 우리 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속상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속상해하는 것을 보며 제가 대신 따지려 했지만 어머니는 손을 잡아막으며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렇게 속상한 상견례가 끝나고 나는 어머니에게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나를 말렸어요? 내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나를 냉정하게 바라보며 내가 잘못한 건 뭐냐며 물었습니다. 그 말에 나 역시 가만히 있어야 했고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난리를 치고 파혼하려고 아서라아서 몰라 나 그냥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할래? 지금도 이러는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가면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엄마 무시하는 말이나 더 듣겠지. 내가 그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아유, 별말도 아닌데 뭘 그렇게 성을 내 잘 모르면 그럴 수도 있지. 엄마는 그런 거 다 괜찮아. 우리 딸만 행복하면 되니까. 1년에 내 시어머니 얼굴 몇 번이나 보겠니? 내 욕을 몇 번이나 듣겠어? 그러니까 괜히 억지 쓰지 말고 너는 결혼 준비 잘할 생각이나 해. 내가 좋은 남편 만나 시집가는 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야. 시어머니에게 따져 묻지 못해서 너무 속상했지만 결혼하는 게 효도라는 엄마의 말에 저는 더 이상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은 마음에 걸렸지만 남편에게는 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저는 남편을 믿어보기로 하며 결혼 준비를 하게 됐죠. 그런데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시어머니가 또 문제를 일으켰어요. 저번 상견례 이후로 저희 엄마 길을 죽였다고 생각을 한 건지 갑자기 저희 쪽에 무리한 요구를 해오더라고요. 내가 예물 목록을 좀 만들어 봤거든. 이거 가져가서 너희 어머니 보여드려라. 요즘에는 다들 이 정도는 한다고 그러던데. 그래도 너희 집이 돈은 좀 있다니까 이 정도는 무리 없겠지 하기에 잘난 사위를 얻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예물과 결혼 선물 목록을 보여주면서 맹세하는 듯이 챙기기로 했어요.
저희 집은 좋지 못한 시댁을 배려해서 받는 것도 없는데 예물을 요구하는 것에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돈만 많다면 해오라는 얘기는 너무한 것 같아서 남편에게 서로 얘기해보기로 결정했어요. 엄마가 예물 목록을 준 것으로 보면 욕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 자신들이 성의를 표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고 남편에게도 잘 전달해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우리 의견을 무시하고 저를 속이고 친정 엄마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결혼 예물을 받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나는 결혼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엄마가 화를 낼까봐 말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신혼 가서 처음으로 그 일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분해서 화를 냈는지요. 결혼 후에 이미 상황이 뒤죽박죽인데도 남편에게만 화를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잘못을 저질러서 참을만 했어요. 결국 그 억압을 견디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기분을 주사 못 친게 말했던 시점에서 내용을 언급했죠.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있었죠. 다시 동생의 엄마에게 전화로 화를 풀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배운 점은 어려웠던 사돈으로 인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엄마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고 제 행동이 오히려 엄마에게 해롭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시어머니와 대립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고 논란을 피웠을 때는 엄마에게 피해가 간다고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가 무시를 했을 때도 리액션을 내지 않고 그냥 지나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우리 집에 끌고 들여온다고 해도 그저 한 귀로 흘려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도 저희 엄마를 무시하고 차근차근 이것을 잊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마음 들어도 미웠고 남편도 점점 무시하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무시가 은근히 계속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어머니와 일했던 대학교 교수분들이 이번 일로부터 계속 같이 하고 있었던 날입니다. 여행 준비하는 동안 용돈 좀 주자. 얼마나 주면 되냐고? 이런 걸 왜 나한테 물어? 너가 적당히 알아서 주면 되지. 결혼 전후로 남편이 많이 변했어. 예전엔 좋은 사위로 뽑힌 줄만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자기 엄마만 챙기려 바쁘더라고. 형편도 그렇고 노후 준비도 안 하는 시모는 여행도 쇼핑도 자주 다니면서 용돈을 항상 바래. 반면 우리 엄마는 돈이 많다 해서 항상 우리에게만 돈을 주셨어. 나도 시어머니를 속상하지 않게 돌보려 노력했지만 남편이 항상 시댁만 챙기는 게 서러웠어. 어머님은 돈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여행은 자주 다녀. 우리는 어머님이 여행 다닐 때마다 용돈을 줬는데 이게 얼마나 돼? 이번에는 우리 엄마도 여행 보내주자. 우리 엄마한테만 줬었던 것만 해도 대충 얼마가 나오지. 그런 소리 말고 이번에는 해외여행을 보내주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장모님, 어쩌면 우리 엄마가 여행을 좋아하진 않나 봐. 어머님이 여행만 다녀. 장모님이 어디 갈지, 무슨 일을 할지. 우리 엄마도 놀러 다니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장모님과 우리 엄마랑 비슷한 것 같아. 장모님은 영어도 잘 못하잖아.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서 그렇게 놀 것 같아.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즐기러 가세요. 자식들에게 용돈 받고 사는 시어머니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러러볼 때마다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남편 일곱은 영어도 못하는지 모르는 걸 관심 없이 외스은하며 살았답니다. 이동안 시어머니가 최선을 다해 대해주셨는데 이젠 번도를 생각 않고 무시하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결항적 이런 일이 쌓이고 쌓여서 남편과 저는 점점 더 자주 다투게 됐어요. 왜 그런 말을 하지? 언젠가 어머니가 우리 집을 무시하게 되는 일 없게 약속도 싶었는데 이젠 여해 우리 엄마를 무시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게 무시라니까 그래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잖아. 솔직히 장모님은 돈을 잘 벌 수도 있어. 어른으로서 뭐라도 배울 것이나 교양도 있기를 기대해. 솔직히 이런 소리 안 해봐왔으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상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 거야. 시장판에서 건어물 장사한 거 아니면 장사할 이유 없잖아. 건물주로 소개하면 돼. 그럼 돈은 어떻게 사여왔냐고 물으면 어떡할 거라고. 이래저래 나 혼자만 당혹한 상황 많아. 그래도 나름 사위로서 챙겨야 하는 건 다 하잖아. 이 정도만 해도 나 사위로서 잘하는 거 아니냐? 뭐 창피해.
당신 정말 말 다 했어? 그럼 당신은 당신과 당신 시댁은 나한테 안 창피할 것 같아. 당신만 따져도 그렇지. 당신 지금 말만 전문직이지. 그래서 집에 가지고 오는 돈이 많아? 그렇다고 그 돈 전부 그대로 가져와 매달 당신 어머니한테 가져다 바쳐서 집으로 가져오는 돈은 더 적잖아. 솔직히 우리 집 형편이 좋지 않으면 내가 당신보다 돈 잘 벌지 않았으면 이 가정 이렇게까지 끌고 오지도 못했어. 알아. 그것뿐이야. 당신 집안은 어떤데? 그렇게 교양 있고 많이 배워서 지금 무슨 소용 있는데? 그렇다고 배운 만큼 모범을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놓고 뭐 그딴 말을 해? 이럴 거면 대체 나랑 왜 결혼했니? 당신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야? 그래 남편 욕시댁 욕하니까 이제 기분 좋냐? 무시하니까 좋아. 그래서 뭐 이제 와서 나랑 이혼이라도 하려고. 왜 내가 그깟 이혼이 무서워서 못할 줄 알고 바보같이 우리 엄마 무시당하게 할 바에 이혼녀가 되는 게 낫지. 나도 우리 엄마 무시하는 당신 엄마나 당신이나 더 보고 싶지 않아. 나를 무시해도 우리 엄마 무시하는 꼴은 더 이상 못 보겠다 싶었던 저는 결국 남편과 크게 싸우고 말았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남편이 친정을 무시당하다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시모나 시누이가 하는 무시는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을 믿고 결혼한 것에 대해 자신을 혼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지만 결혼 인사를 할 때 보인 시모의 모습을 보고 그가 그의 엄마의 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아차려야 했다는 후회를 했습니다. 몇 번을 생각해봐도 현재의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후회되었습니다.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크게 다퉜고 나란히 날 뒤 혼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 결심을 한 뒤 가장 먼저 친정 부모님이 떠올랐고 걱정되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다고 말씀드리면 두 분 모두 그걸 자신들 탓으로 생각할 것이라 생각되어 놀라실 것이거나 충격이 크게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시댁 식구들로부터 계속 무시당하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조금이라도 덜 놀라셨으면 해서 결혼 생활을 이혼하겠다는 결심을 먼저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이혼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당연히 엄마가 한 번쯤은 날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엄마가 이혼을 말리기는커녕 그렇게 당하기만 하다 끝내기만 하겠느냐고 말씀을 꺼내셨다. 엄마, 아빠는 내 시어머니에게 무시당해도 아무 상관없어 그냥 너만 잘 살면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정 못 살겠다고 생각되면 이혼해. 엄마, 아빠는 막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혼해 나올 때면 너도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고 나온 만큼 되돌려주는 건 무리겠지만 억울한 마음을 조금 풀어줘야겠지 않을까? 저번에 들은 것처럼 너희 시어머니 생일에란 전무를 보일 땐 그때 분위기를 상실시켜서 이혼 발표를 하고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저분하게 이혼하는 건 싫었지만 그렇다고 당하기만 하며 바보같이 이혼하는 것보다 더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친정 엄마 말대로 시모의 생일을 엉망으로 만들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시모의 생일이 며칠 안 미지면서 그 며칠 동안에 남편과 함께 있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최대한 집에서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이 지나고 시모니 생일 파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의 예쁜 모습을 미처 가만 못하던 것이다. 그는 더 활기차 보였고 그날만큼은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 보였다. 단순한 날의 그 모습을 보았다면 아마 불쾌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다르게 보였다. 시모는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혼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면 얼마나 절망했을지 상상이 되었다. 그것이 시모 표정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그래서 나는 시모의 기분을 고려해 처음에는 조용히 받아주었다. 그러자 시모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일이 좋아도 너무 금실하다고 느꼈다. 무슨 좋은 소식이 있느냐? 나의 분위기에 맞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은 나의 축제일이다. 그런 이유로 나 역시 어머니의 분위기에 따라 반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모는 앞으로 어떤 말을 했어도 근질거리며 너희 가족들은 항상 음스한 곳이 있나 봐.
어쨌든 내 어머니도 뒤에 음모를 꾸미는 것이 어디나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너도 무섭고 의심스럽다. 누구 모르게 뭔 소문을 퍼가 나를 가만두지 않네. 그녀의 말로 인해 더 큰 분위기가 불러온 상황에서 내 떨리는 입술은 두려움과 찜찜함에 가득 찼다. 그녀가 드러낸 혼란은 마치 불을 붙는 것과 같이 더욱 깊어졌다. 이제 심호에 들뜬 기분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시간 문제였다. 이혼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이야기를 들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우리 집을 찾았습니다. 가족 모두 현관을 향해서 시선을 돌렸기 때문에 나 또한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에는 적절한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남편이 밖으로 나가서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고 우리 엄마가 보낸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작고 얇은 케이크 박스에 이상한 포장지로 쌓여 있었습니다. 크기보다 문제가 된 건 그 이상한 포장지였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무성의하고 촌스러운 알록달록한 포장지였습니다. 여길 봐. 장모님이 보내신 생일 선물이래. 포장지를 보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생일 선물이래. 너무 얇고 작은 박스에 선물이 들어갔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포장지에는 장희숙 여사님 생신 축하 선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생일 선물이래. 낯선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이거 열어봐야겠다. 부탁 너희 엄마는 사돈 선물도 못하시구나. 까지 남편과 함께 선물을 열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된 동선이야. 그래서 이런가 봐. 굳이 열어봤다간 눈물이 나고 싶지가 말고 그냥 버리자. 어차피 이 크기의 포장지면 무슨 것이 들어가 있겠어. 시장 바닥에서 굴러다닌 것을 대충 포장해서 보낼 거야? 한눈에 봐도 그렇게 보이잖아. 두 사람 머릿속에는 우리 집을 무시하는 생각만 있는 건지 짧은 대화 중에서도 우리 엄마를 욕하는 말밖에 안 했거든. 그러나 그런 두 모녀의 대화는 내 귀에 들리지 않았어. 내 머릿속은 엄마가 보낸 선물에만 집중돼 있었거든. 분명 엄마는 나와 시어머니의 생일에 이혼 선언을 하고 집안 분위기를 지르게 할 것을 알고 있었고 나를 더 이상 붐비게 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갑자기 시어머니 생일 선물을 보낸다는 것은 이상했어. 그래서 두 마리는 확인을 하지도 않고 휴지통에 버린 선물을 내가 확인하기 위해 다가갔어. 그런데 그때 남편이 나보다 먼저 휴지통에서 선물을 재빨리 짚어 확인할 생각이었어. 하물며 성의가 있는 것을 확인해봐. 혹시 모를까봐. 엄마야 여기. 오늘 엄마 생신인데 개봉을 엄마가 해야지. 내가도 궁금하네. 그래서 시어머니가 선물을 꺼내는 것을 집중해서 바라봤고 시어머니는 아들이 말하는 것에 내심 기대를 했는지 찢어진 포장지 속에서 선물을 꺼내 확인했어. 그러나 남편의 예상과 다르게 수표가 아니었어요. 단지 여러 장의 종이였죠. 무엇이 그 안에 적혀 있는지 궁금해하던 순간 선물을 확인하던 시모와 시누이가 손과 발을 떨기 시작하며 몸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함께 있던 두 사람을 모셔 앉히고 시모가 들고 있던 종이를 확인했습니다. 손을 떨며 따져 물었어요. 이게 뭐야? 당신도 이거 알고 있었어? 내게 아무것도 말았으니 이후 계약서와 함께 친정 엄마의 메모를 확인하고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모가 엄마에게 돈을 빌려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무엇이 일어난 것인지 궁금해서 남편과 함께 바닥에 앉아있는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녀는 나에게 대답했다. 이건 내가 물어봐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너가 나에게 물어보는 거지?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엄마한테 돈을 빌리고 있었던 거야? 시장에서 이자라도 받는 것이냐고 얕보던 사람들은 너는 알고 있었겠지? 우리 엄마가 계약서들을 전부 뭔지 말이야. 시어머니는 정신이 없는 것인지 내 질문에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우리 집에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빌렸던 거였어. 그리고 너희 수준에 맞게 살아야 하니까 큰 돈이 필요했어. 그렇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거야? 우리 태희 결혼을 위해 돈이 필요한데 그러다가 엄마가 날짜나 이자 같은 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돈이 필요한 눈속임으로 생각해줘. 이젠 그것을 돌려주지 않을 거라고 말이야. 내 형편을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놀라게 하려는 거야?
진실이 아니라고 말해줘. 내가 왜 엄마를 상대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시모가 친정 엄마에게 돈을 빌리러 간 후, 시모는 자신의 친정 엄마가 돈을 빼앗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모는 친정 엄마를 존중해주며 돈을 빌리러 갔지만, 이제는 현실을 부정하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시모를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모는 현실을 부인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고, 이런 상황을 보고 신랄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를 시모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당신은 우리 엄마와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는데 왜 헛소리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겪고 계신 문제는 전적으로 당신과 사람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이런 저질인 사람들을 왜 믿고 우리를 무시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돈을 갚으라는 말에 이렇게 당황하신다면, 그 인간과 이혼하려는 생각이라면 우리 엄마도 다른 사람을 향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돈을 빌리는 것은 능력이 되는 만큼 하는 것이지, 아니면 선량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이 무슨 소리예요? 왜 태연이랑 이혼을 하는 것인가요? 내가 민이랑 이혼하기로 결정했는데 태연이한테 어떤 공평하지 않은 일이 있었던 건가요? 라고 말하며 시모의 다급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시모는 남편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따지는 대신 제 정신을 잃었다며 비난을 받았을 것이지만, 이번에는 돈 때문에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 이혼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 아들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런데 남편은 아직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아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태도를 보여서 어이가 없어요. 지금 저희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버릇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가정에서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 해도 어머니 앞에서는 말을 조심해야죠. 그리고 이혼을 하자는 건 말도 안 돼요. 무슨 이유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을 하자는 건가요? 제가 장인이든 장모든 무시를 했다고요? 그게 어디서 나온 소리예요? 정말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는데 말이죠. 저희 어머니한테 효도를 못해서 안 닮았었다고요?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를 골방짐작 취급한 적이 있었나요? 정확히 말해보세요. 가족들에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요. 진실을 얘기해보세요. 그리고 저희 집을 무시한 적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서로 싸우기도 했지 않았나요? 그 입이 문제였죠.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없는 이야기를 꾸며냈으니까요. 둘이 시장 바닥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재산 걱정으로 앞이 어두워진 것 같던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며 나에게 사과를 했던 거였어요. 뒤에서 갑자기 후두둑거리며 얼굴에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편은 곧바로 시어머니의 손에 잡혔고 강제로 머리를 숙이게 되었죠. 잠시 후 우왕좌왕하며 자신을 찾는 듯한 시누이도 함께 다가와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어요. 민감한 내가 뭘 하든 그가 내게 그만큼 잘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내가 한 일이 옳았던 것은 아니지만 난 잘못했어요. 사돈께서는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내가 너무 경멸했으니 내가 잘못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가서 너희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어 사과하라고 말했다면 훌륭했을 거야. 친구,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바른 일이야. 또한 이 놈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당장 이혼을 생각하지 마세요. 너희 부부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런 상황이 여러 번 오면 결혼 생활 유지할 가정은 없을 거예요. 호흡 깊게 한 번 하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동시에 나도 잘못을 인정해야 했어요. 중재자로서 어머니를 말리고 태영이를 보호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나, 태영이 모두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고 사과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흩어질 것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꾼은 그리 속이 깊지 않은 것 같다.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부디 그리 속이까지 않길 바란다. 언젠가는 그 빚을 갚지 못할 것이고
그대로 있으면 세월이 무심코 흘러갈 거야. 그렇게 빚을 갚느라 혼자 남아서 고통받을 때는 너무나 외로울 것이다. 돈만 쫓느라 삶이 훅 지나가 버리면 어떨까? 근데 나는 어떨까? 그대가 시장거리에서 태어난 부모님을 멸시하며 살아온 나는 그대와 이혼 후 곧이어 우리 부모님과 여행을 떠날 것이다. 그대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풀어내기 위해 여행을 떠난 뒤 천천히 일상을 되찾아갈 것이며 그때까지 돈을 벌며 살아가는 그대를 바라보면서 나는 스스로를 발전시킬 것이다. 이를 통해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할 수도 있겠지? 아마 그때쯤에는 그대도 어머니가 쌓은 빚에서 벗어날 테니 쉴 틈을 낼 만큼 여가를 즐길 것이다. 서로의 삶의 위치는 다를지언정 그 무렵에 우리가 우연히 만날지도 모르겠지. 그때가 되면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이 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최선을 다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과 나의 이혼 순간부터 우리 상황이 차이나기 시작할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명심해 두어. 아, 당신 닭머리의 기억력을 보여주는 금붕어 같지? 오늘 있던 일을 어딘가에 기록해 두거나 하지 않을래? 그리고 이혼 소송 때 만나자. 내가 짐들은 사람을 불러서 처리할 테니까. 우리가 살던 것은 내 돈으로 준비한 것이니 알겠지? 그럼 남편을 싹 긁어먹은 다음 전 시댁을 떠났어. 그리고 곧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 지금까지 시댁과 남편에게 당했던 일이 있어서 이혼 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증명할 증거가 중요했어.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했는데 다행히 시모가 보낸 문자 내용과 남편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어. 결혼 생활 중 부당 대우가 있었거든. 인정을 받은 이혼 소송 승소였어요. 상상보다 긴 다툼으로 불안했고 지쳐가던 중 승리 판결을 받으니 기쁨에 가득했어요. 빈대 같은 것들과 다시 마주 안 봐도 된다는 사실에 기쁘기 그지없었어요. 그러나 남편과 시댁은 울상에 빠져 있었어요. 울상을 당한 이유는 엄마가 채무불이 행죄를 물용할 것이라며 연락을 한 것 때문이었고 재결합이 무산됐기에 우선 급한 일을 막아보겠다며 저희가 살고 있던 전세금을 돌려주었어요. 남편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며 지난날 예정을 생각해보자고 했지만 저는 무시한 채로 시댁을 떠나 부모님과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하며 마음이 정리되었고 복고 후에는 가슴이 평화로워져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이후로도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과거에 무엇을 쉽게 할 수 있는지와 부족한 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새로운 인연이 생겼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때인데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인연을 잘 알아봐야 한다. 지금은 우리 가족이 제게 빌린 돈을 갚고 있지만 가족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아 다행이다. 부부나 가족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을 때 즉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련성에서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내 속은 좀 시원해졌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 지은 것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려주신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함께 음악을 들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